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재판 중계를 신청했어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재판장인데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지금 웬만한 것들은 재판에 지금 뭐 부분적으로라도 뭐 앞에 들어오는 거를 뭐 이렇게 촬영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특히 내란 재판은 이거는 중계를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방송에서 해왔던 이유가 이게 역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게 있고, 물론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 내용들을 쓰지만은 너무나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묻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국민들이 봐야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좀 해주길 좀 바랍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뭐 보안 사안이 있으면은, 정말로 기밀 사안이 있으면은 뭐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으면은 진짜 좀 해서 많은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윤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기간 동안 뭐 변호인 직권 온종일 했다. 뭐 휴대전화 반입해서 개 사진을 봤다. 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MBC 보도에 따르면 전담 교도관 7명을 24시간 심부름꾼처럼 부렸다는 의혹이 현직 교도관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운영됐나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매일 써야 하는 근무일지가 공교롭게도 그 윤 대통령 담당 기간 동안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사실도 같이 드러났어요.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맥락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교도소장이 이미 이제 인사 조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지금 제공한 거, 심지어는 그 누구였죠?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나? 그때 강희구였죠. 강희구. 네, 강희구 부속실장이 휴대전화까지 안에, 교도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개사진 보여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한테 특별 대우를 해줬을지, 그 이름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교도소장은 그 윤석열 때 초고속 승진을 한 거잖아요. 2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윤석열이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보훈 차원에서 지금 뭐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예우도 어느 정도 법이 허용한 한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법과 불법이 지금 판을 쳤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거를 지시한 책임자들은 특히 중벌에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혜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나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김계리 변호사가 뭐 지난 7월에 구속 적부심 심사 당시에 제대로 밥을 못 먹었다.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때웠다. 이거 인권보장 문제라고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KBS 보도를 보니까 올해 초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때는 도시락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12,000원짜리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식당인데 여기 출석 때마다 교도관이 도시락을 사와서 이걸 먹었다는 건데,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호텔에서 숙박하는 줄 아냐, 이러다 배달앱 설치해달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별 특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놀랍지는 않고, 이것도 부적절한데, 뭐 밥 먹는 것까지 뭐라고 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건빵 대신에 뭐 12,000원짜리 좀 비싼 도시락이긴 한데, 뭐 이것까지 제가 막 문제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모든 것이 솜쉬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특혜와 이런 걸로 점철이 돼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락을 먹다가 건빵에 컵라면을 먹으니까 나갈 거야. 보석해줘.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뭐 아프다고 하니까 전 뭐 안 믿으면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뭐 술 안 먹어서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네. 훨씬 나아 보이던데. 예.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뭐 전환기 씨는 막 울더라고요. 네. 예, 전환기 씨는 뭐 쌍남자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도시락을 먹다가 건빵을 먹으니까 나가게 된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보석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안 풀어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의 핵심은 윤석열한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그거를 이제 지시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 교도소장이나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교도소장이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처벌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게 중징계를 하는 거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죠.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국감 일정 이틀로 늘리고 오는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감 진행하기로 했어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날이가 나오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법사위원이 민주당 법사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것 중에 뭐 한국갤럽이나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막 60%가 넘는다라는 거는 보수층에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0% 밑으로 떨어지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부가 다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라면은 이제는 이거는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사법개혁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만들었다가 내란 특별 전담재판부 얘기하다가 조희대 사퇴 얘기하다가 사인회동 얘기했다가 청문회 얘기했다가 지금 뭐 이게 지금 어디로 사심제 도입했다가 지금 여당의 이 사법개혁이 어디로 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차분하게 법으로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석연 위원장이 어제 그 한 말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이었고 지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인데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아니 5월 3고심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냐.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과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거. 이거 국민도 최소한의 입장 표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양쪽을 동시에 비판했더라고요. 뭐 저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법으로 대법원장을 못 부른다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좀 대선 개입 의혹이기는 한데 진행 중인 또 재판이기도 해요. 그럼 진행 중인 재판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또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게 왜 민주당이 왜 법원을 찾아가냐면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법의 이제 8조에 보면은 현행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아예 법으로 나와 있어요. 8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증인으로 채택 안 하고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이거를 질의를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자면 제가 사법부의 부적절한 처신과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긴 한데 이제 대법원장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이석연 처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보수에서 지금 이 이재명 정부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 중도 보수의 시각을 지금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너무 진짜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이거 푸시하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반반 싸움이에요.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예.